자, 여러분 봅시다. 조용히 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도 저번처럼 똑같이 숙제 검사 끝나는 직전에 할 거고요. 숙제 하는 사람 똑같이 나오시면 됩니다. 이왕이면 평일 중에 나오시는 게 제가 굴리기 좀 더 좋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나 이번 주에 시간이 안 된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6월 3일 화요일 공휴일이죠. 6월 6일 금요일 공휴일입니다. 그때 업보 대청산의 날로 지정해서 여러분들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잡아줄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숙제를 안 했다. 미리미리 하셔야 공휴일에 잘 놀 수 있겠죠. 불상사가 없겠죠. 자, 뭐 저는 사전 투표할 거라서 아침에 투표를 안 하도 돼요. 자, 봅시다. 그래서 자, 시간 표현 봅시다. 미안, 높임 표현부터 볼게요. 미안해요. 많이 꼬였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들어갈 표현은 높임 표현입니다. 안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앞에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새 열심히 공부했다면 별로 안 어려울 겁니다. 누가 어렵겠다라고 했니? 누구니? 그렇구나. 자, 봅시다. 우리 높임 표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누군가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높임 표현의 핵심은 누구를 높이고 있는가를 찾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누구를 높이고 있는지를 문장 내에서 찾는 게 최우선이죠. 그래서 이 문장 내에서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 그리고 그 누구가 그 사람이 해당하는 문장 성분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누구의 문장 성분까지 파악하고 나면 여러분 일단 1차 카테고리 분류는 완료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배울 높임 표현은 주체 높임법 그리고 객체 높임법 마지막으로 상대 높임법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배우게 될 거고 당연히 문장 성분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지요.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주체가 뭐지? 주어. 왜 주어야 그게? 주체가 왜 주어야? 그럼 근원적이고 뭐라고 봐? 자, 주체 높임법 할 때 주체라는 게 무엇이냐에 집중을 해야 되죠, 우리는. 자, 주체라는 건요, 서술의 주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체는 주어가 되는 거죠. 서술의 주체가 바로 주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장 내에서 누구를 높이고 있는지 찾았어. 근데 그 누구가 주어 자리에 있다? 그럼 그거는 주체 높임법이 사용되었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체 높임법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빠짐없이 외우고 있어야 나중에 참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거 쉬워요. 진짜 쉬워요. 자, 여러분 떠올려보자. 우리가 주어라는 문장 성분을 만들기 위해서 뭘 했어야 했지? N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 조사. 그치? N격 조사를 붙여야 한다. 그쵸? 똑같아요. 그래서 주어를 높이려면 주격 조사와 관련돼가지고 뭔가를 만져줘야 돼.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거는요. 주체 높임 주격 조사예요. 주체 높임을 시켜주는 주격 조사인 거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장 성분을 할 때 배웠겠지만 주격 조사라는 거는 주어의 자격을 만들어주는 조사였죠. 그 중에서도 뭐야? 주체 높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주격 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조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게? 이가를 대신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그건 보조사죠. 그죠? 이가를 대신해서 높일 수 있는 거. 깨서.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체 높임의 주격 조사인 깨서 요거 하나입니다. 주체 높임 주격 조사 깨서. 쉽죠? 아직까지.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주격 조사. 우리가 이제 주어를 얘기했다.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주어의 짝꿍은 누구야? 서술어. 서술어로 갈 겁니다. 자, 서술어를 가지고 우리가 높임을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서술어에
어가 먼저 욕만지잖아, 그치? 그럼 어미 중에 하나를 만져야 돼. 근데 어마어미는 무조건 뭐예요? 거의 종결로만 쓰이죠. 그럼 뭘 써야 돼? 선어말 어미를 써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쓸 거야. 뭐 있게? 아? 뭐라고? 그거는 과거 같이 들어가네? 시죠, 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하나밖에 없어요. 다 하나씩밖에 없어요, 얘들아. 하나씩만 외우면 돼요, 아직까지. 시예요, 시. 이제 곧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아예 뭐야, 선어말 어미 이런 거 건드리지 말고 처음부터 특수 어휘를 쓰자는 입장이야. 그래서 주체 높임을 해주는 특수 어휘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형에다가 선어말 어휘를 붙여서 바꾸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이 용도, 높임의 용도로 쓰이는 어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몇 개 외워두시면 돼요. 첫 번째, 계시다. 또 주무시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수 어휘에서 조심해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뭐겠어? 요 시. 시를 조심해야죠. 헷갈리면 안 돼, 이번이랑. 그쵸? 자, 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시는요, 어미잖아. 어간 뒤에 붙어야 돼. 예를 들어, 하다라는 용언이 있다면은, 동사가 있다면은, 어간인 하 뒤에 붙어서 하시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얘는 어미로서 기능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어때요? 얘 자체가 하나의 특수 어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미 기본형이야. 우리 계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쵸? 계시다 자체가 하나의 기본 어휘라고 봐야 돼. 그치? 그래서 이거 자체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어간이에요. 쌤, 네. 드시다는요? 드시다는 곧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여기 초록색 앞까지가 어간이야. 그래서 이 특수어휘에서의 시는요, 선어말 어미 시가 아니고 어간의 일부인 시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게다라는 기본형도 없고요, 주무다라는 기본형도 없어요. 애초에 이게 하나의 기본형이다, 이게 하나의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표제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참고자를 하나 더 볼 게 있어요. 드시다, 그리고 편찬으시다. 자, 이거를 제가 왜 참고로 보라고 하냐면요, 논란의 단어라서 그래요. 이거는요, 2번으로 볼지 3번으로 볼지 계속 논란이에요. 이거는 기본형이 들다가 라는 의견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거는 2번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기본형이 들다인데 여기에 시가 붙고 유를 탈락한 거야. 그럼 그냥 2번이죠. 이것도 어때? 이거 기본형이 편찬다 인 거 아니냐, 편치 않다니까 편찬다 된다 이러면은 2번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또 일부 의견은 뭐야? 아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특수 어휘다 라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학교의 의견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알아만 두시고 예원이만 한 번쯤은 학교에 여쭤보시는 게 좋겠죠. 학교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볍게 정리만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선어말 어미라는 점, 얘는 그냥 어간에 해당한다는 점, 이런 차이 정도만 좀 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좀 정리를 해보고 바로 예시로 들어갈 겁니다. 제가 예시 문장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높임 표현으로 바꿔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안 어려우니까. 자, 첫 번째 예시 문장입니다. 동생이 학교에 간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별 문제 없죠? 우리가 동생을 높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이거 잠깐만요. 지우개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문장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주어를 높임의 대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나머지를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원래 기본형으로 쓰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형으로 써볼게요. 자, 그래서 내가 이 동생이라는 주어를 뭘로 바꿀 거냐면은 엄마로 바꿀 거야. 자, 그럼 엄마 높임 대상이죠. 이라고 쳐. 얘들아, 너희가 엄마한테 반말을 한다고 해도 일단은 나보다 어른이니까 높임의 대상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은 뭐라고 할 거야? 엄마가라고 할 거야? 이 싸가지 없는 아이를 보았나? 엄마가라고 하면 안 되죠? 엄마 뭐라고 해야 돼? 깨서. 엄마께서. 사실 어머니께서라고 하는 게 더 좋기는 해요. 어머니께서 학교에 그 다음 가신다 라고 바꿔야 겠죠. 가신다 아니죠. 가시다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높임으로 빼고 높임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됐어? 일단은 1번 주체 높임 주격조사가 사용되었고요. 그렇죠? 깨서가 사용된 게 눈에 보일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사용됐어?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사용됐죠. 왜냐면 기본형은 가다니까. 그쵸? 자, 그 다음 예시 하나만 넣읍시다, 여러분. 자, 집에 강아지가 있어. 강아지가 장 안에 있다 라는 문장이 있다. 그쵸? 별 문제 없죠? 강아지를 높일 필요까지 없잖아요. 그쵸? 강아지는 이룰 수 없잖아. 자, 그래서 이 평범한 문장에서 내가 주어를 높여볼 거야. 누구로 바꿀까? 확실하게 높여드리자. 아버지. 아빠도 아버지랑 좀 높인 느낌이 나니까요. 자, 아버지 가라고 할 건가요, 여러분? 깨서라고 해야죠. 아버지 깨서. 그쵸?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강아지에서 아버지로 높임 표현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방 안에 있다? 계시다. 근데 니은은 왜 빼요? 일부러 빼준 건데? 왜요? 시 확인하기 편하라고. 일부러 기본형으로 본 거야. 상관없어요. 이게 붙여도. 시 확인하기 편하다고 제가 빼준 거예요. 원래 근데 동사는 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주어를 높임의 대상으로 바꿨더니 어때? 일단은 주격 조사부터 높임 표현으로 바뀌죠. 깨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의 짝꿍인 서술어도 어때요? 특수 어휘로 바뀐 거죠.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1번과 2번이 같이 쓰인 거고 얘는 1번과 3번이 같이 쓰이는 거죠.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2, 3번이 같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1, 2, 1, 3이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요? 없는 걸로.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갑시다. 우리 서술의 주체 했으니까 서술의 객체로 넘어갈 겁니다. 객체 높임법이죠.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객체 높임법입니다. 여기서 객체라는 거는 서술의 객체다 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서술의 객체로서 쓰일 수 있는 문장성은 뭐 있죠? 주어가 주체잖아. 그럼 뭐가 객체야? 뭐가 대상이야? 목적어. 또? 하나 더 있어. 뭐 안 돼요? 뭘까? 잘 생각해봐. 문장 성분 얘기할 때 얘기한 적 있어요. 뭘까? 몇 개 없잖아, 얘들아. 빨리 생각해봐. 목적어 말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뭐 안 돼요? 부사어. 맞아. 부사어. 목적어와 부사어.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체 높임법이라는 건요.
높임 대상을 봤더니 문장 성분이 뭐였다는 거야? 목적어 또는 부사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을을이 붙어야 된다. 그치? 아니면 을을이니까 이게. 아니면 얘는 뭐야 원래? 애기. 이런 게 붙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요 우리가 문장 성분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격조사부터 들어가야겠죠. 아까 했던 것처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은 목적어는 뭐예요? 목적격 조사지, 그치? 그래서 높임의 목적격 조사라는 게 있는지 확인해야 돼. 우리가 목적어를 높일 때 조사를 바꾸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 부사어가 있죠, 그치? 이번에는 높임의 부사격 조사를 확인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높임 표현을 쓸 때 목적격 조사를 높여서 써본 적이 있나요? 나는 할아버지를 뵙고 싶다 할 때 할아버지를 쓰면 이상한 거예요? 아니죠. 그럼 뭐야? 목적격은 그러면 높임의 조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는 없어요. 그냥 제가 써놓은 겁니다. 얘는 없어. 얘는 뭐게? 나는 그 선물을 할아버지에게 이름은 깨, 그치? 깨라고 해야 되죠. 할아버지에게 줬다. 이러면 진짜 싸가지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이것도 선어만 원리로 가야겠지. 객체 높임 선어만 원리. 자, 객체의 높임 선어말 어미라는 말 현대 문법에서는 없습니다. 지우시면 돼요. 너무 편하죠? 객체 높임법 너무 쉬워요. 다 지워도 돼. 자, 그래서 객체의 높임 선어말 어미는 현대 문법에서는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겠어? 고전 문법이 있겠죠. 그래서 고전 문법창에서 딱 3개 쓰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알아보세요. 이렇게 딱 3개 쓰여요.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외계어잖아, 그쵸? 여름방학에 배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갑니다. 뭐겠어? 특수어휘겠죠. 객체 높임 특수어휘겠죠. 얘는 있어요. 얘는 있어야지. 얘라도 있어야지. 자, 객체 높임 특수어휘는 존재합니다. 즉, 그래서 뭐예요? 객체 높임은 높임의 부사격 조사 깨 아니면은 특수어휘 이게 전부라는 거야. 신기하죠? 자, 그래서 몇 개만 좀 보자면요. 모시다. 할아버지를 모시다. 그쵸? 엿주다. 선생님께 엿주다. 그쵸? 또 뵙다. 할아버지를 뵙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까요? 선물,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리다. 이런 것들. 요 정도를 일단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죠. 좀 많이 쓰이는 거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이거 특수어휘 잘 알아두세요. 왜냐면은 여기서 거의 이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마음이 좀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시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예시로 가면요. 내가 동생을 집에 데리고 가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선언문이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원래 간다라고 써야 돼요. 가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높일 사람 딱히 없는 것 같아. 잘 쓴 것 같죠? 자, 그럼 내가 여기서 문장을 살짝 바꿔볼 거야. 내가 동생 말고 할아버지를이죠. 높임은 목적격 조사는 높임이 없으니까 할아버지를 집에
데리고 갈래? 모시고 가야 되죠. 모시고 가다. 이렇게 써야 되죠. 할아버지는 집에 데리고 가면 안 돼요. 모시고 가야 되지. 자, 그래서 내가 목적어를 바꾼 거야. 지금 동생을 할아버지로 바꿔서 높였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아, 목적어를 높였으니까 객체 높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목적격 조사 중에 높일 게 없으니까 패스, 생략. 그리고 선어 발음이 없으니까 패스. 그럼 뭐만 해야 돼? 특수 어휘만 찾으면 돼. 그게 뭐예요? 모시다. 특수 어휘 모시다 발견하셨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한 번 더 바꿔볼게. 우리 목적어 했으니까 부사어 바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한 번 더 바꿉니다. 내가 할아버지를 할머니께 모시고 가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높인 거야 지금? 앞에 건 다 똑같아. 근데 이번엔 뭐? 집이 할머니가 됐죠? 높였습니다. 지금 높일 필요가 없으니까. 높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른 건 다 그대로인데 뭐만 쓰였다? 높임의 부사격 조사 깨가 사용되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건 원래 할아버지 때문에 쓰인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높임 표현 파악하실 때 이렇게 한 문장에 여러 명을 높일 수도 있어. 그러면은 각 높임 표현들이 누구를 위해서 쓰인 건지 파악을 해야 돼. 모시다는 할아버지를 위해 쓰인 거잖아, 그치? 깨는 할머니를 위해 쓰인 거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파악하셔가지고 잘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이 대부분 문제를 풀 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어려운 거 있을까요, 여러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대 높임법으로 갈게요. 자, 상대 높임법은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좀 귀찮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외울 게 많기 때문이에요. 자, 상대 높임법은요, 서술의 객체도 주체도 아니야. 그럼 상대는 뭐야? 우리가 언제 상대라는 말 써? 그걸 객체에서 못 적나? 상대는 뭘까? 그건 상대의 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건 뭘까? 대화할 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잖아, 상대는. 그치? 그래서 이건 대화의 상대라는 뜻이에요. 즉, 대화의 상대라는 건 내 말을 들어주는 청자야. 이 청자를 높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청자를 높이는 방법도 한 3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 3번은 아까 애들이랑 똑같이 선어발음이 특수어휘 쓸 겁니다. 그런데 1번이 좀 달라요. 1번은 조사를 쓰는 건 아니야. 그쵸? 왜냐면 얘는 문장 속은 얘기가 아니잖아. 그치? 목적어, 부사어, 주어 얘기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높임의 정의사라는 말을 쓸 겁니다. 뭐냐면요, 님이에요, 님. 그죠? 님. 높이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 2번. 상대 높임 선어와 어휘. 다 똑같아요. 그리고 3번. 3번은 특수어휘 대신에 다른 말을 쓸 거야. 여기가 조금 중요해요. 특수어휘 대신에 우리가 종결 표현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상대 높임법은 그래서 종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종결 표현. 자, 이 종결 표현이라는 건요, 종결어미라는 다른 말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종결할 때 쓰는 여러 가지 표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종류를 한번 나눠볼 건데 슬프게도 여러분이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은 내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싹 외우시는 게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종결 표현은 크게 나눠서는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뉩니다. 아마 한 번쯤은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야. 자, 그래서 격식체라는 건요, 공적인 상황에서 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비격식이라는 건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되는 사적인 상황에서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식체는 4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하십시오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단아까체예요. 자, 그 다음 하오체 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하기체예요. 그리고 마지막 격식체는 해락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일단 이름을 알아두시고 이따 저랑 표 하나 같이 볼 거예요. 자, 그 다음 비격식체 갈 겁니다. 자, 비격식체는 우리가 말 그대로 편하게 쓰는 말, 사적으로 쓰는 말이야. 그래서 해우체. 우리 단아까 써야 하는 곳에서 요체 쓰면 큰일 나죠. 그 다음에 해체, 이 2가지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했을 때 눈치가 빠르다면 뭔가를 알아챘어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쓴 높임법은요, 전부 다 누구를 높이고 있는지를 봐야 했어. 그치? 근데 이 종결 표현은 어때? 얘네가 높임이라는 건 알겠어. 얘네가 높임 표현이라는 것도 알겠고, 얘도 높임이라는 거 알겠어. 근데 이건 뭐야? 이건 반말 아니야? 이건 낮춤이에요. 그래서 상대 높임법의 종결 표현은요, 낮춤도 포함해요. 이것도 상대 높임법에 들어가. 낮춤이지만, 의미상으로 낮춤이지만 높임법에 포함이 된다라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세요. 자, 정리됐죠? 자, 정리하신 분들은 한 4페이지 정도 넘기시면 표 하나 나올 겁니다. 대충 먼저 찾은 사람이 알려주기. 77이래요. 자, 여러분 거기 표 보이시죠? 외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자, 거기 보시면요, 하십시오체부터 해체까지 다양한 종결법상의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 있죠. 다 외우시면 됩니다. 다 외우시면 틀릴 일이 없어요. 근데 안 외우면 틀려.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지금 안 쓰는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안 외우면 틀려요. 표현. 하지만 외우면 쉽게 풀어요. 안 외우면 틀려요.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내신 시험을 보는 거죠? 외우셔야 됩니다. 슬프게도. 만약에 학교에서 이거 줄 거니까 안 외워도 돼 라는 말 나오면 안 외워도 돼. 근데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아시겠어? 외우는 게 여러분 시험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외우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심화 과정 몇 개만 조금 더 짚어줄 거예요. 자, 우리가 딱 2가지만 볼 거야. 간접 높임이라는 거 하나 볼 거예요. 일단은 어렵죠? 자, 간접 높임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게 아니야. 그 사람과 관련된 걸 높여. 그래서 간접적으로 돌려서 그 사람을 높이는 것처럼 표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제가 예시를 좀 몇 개 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은 의미상으로는 높은 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대상, 연관이 있는 대상 혹은 신체 부위 등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마치 그 주인, 그 사람이 높이게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높이는 실천.
높임 7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조금 더 쉬워요. 자, 예시 한번 보자. 할머니 가 귀 가 박다 라고 하면은 싸가지가 뭐예요? 밝으시다. 또 바꿀게요. 자, 밝으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높임 표현 T 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지. 뭐 있어요? 시. 이것 때문에 이게 높임이라는 거 알겠어. 그치? 자, 그러면은 이 서술어의 주어는 누구예요? 할머니야, 귀야? 할머니.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밝아? 밝은 거 뭐야? 귀. 귀지. 할머니 귀가 잘 들린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밝은 거는 뭘 높이는 말이야? 귀를 높이는 말이야. 그쵸?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밝은 건 지금 귀를 높여. 근데 이 귀는 누구 거? 할머니 거. 그래서 이 할머니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신체 부위인 귀를 높여서 할머니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서술절이잖아. 기억나죠? 그래서 간접 높임은 서술절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응. 할머니 귀가 밝으시다. 안 돼요? 돼? 그럼 가져도 아닌 거죠? 한쪽에서 그래도 밝은 귀잖아요, 저는. 그죠? 선생님, 할머니께서 응. 웃으시고. 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잘 틀리는 거 하나 더 있어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일까? 있겠습니다일까? 계시겠습니다일까?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아무것도 안 높이는 거잖아. 있으시겠습니다예요. 그쵸? 있으시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는 돼? 안 돼? 안 돼요. 특이하죠? 그래서 얘는 돼, 얘는 안 돼. 왜 안 돼요? 얘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간접 높임을 할 때는요, 반드시 선어말 어휘만 사용해야 돼요. 특수어휘는 쓰면 안 돼. 그래서 간접 높임은요, 선어말 어휘로만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특수어휘는 안 돼. 그래서 계시다는 안 돼요. 있으시겠습니다는 돼요. 계시다는 안 되고 있으시다는 돼. 그쵸? 있으시다는 뭐예요? 시라는 선어말 어미를 쓴 거니까. 근데 계시다는 특수어휘라서 안 돼. 그래서 이것도 있으시는 돼요. 계시는 안 돼요. 특수어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연관이 있는 대상에 주로 말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죠. 말이나 시식 이런 게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 끝난 거고요. 하나만 더 보자. 앞좀법 뭔가 칠판 분배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다 보이시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자, 앞쪽법입니다. 요거는요, 사실은 일상에서 거의 안 써. 난 이걸 쓰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높임 표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잖아? 그럼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 이걸 해요. 왠지 모르겠어. 실제로 안 쓰는데. 자, 앞쪽법이라는 건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가장 높여야 하는 사람만 높이고 나머지는 다 낮추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손녀가 있어요. 할머니가 있어요. 자, 손녀 입장에서 할머니는 높여야 되는 사람이야? 낮춰야 되는 사람이야? 당연히 높여야 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은 손녀 입장에서는 본인의 엄마가 높여야 되는 사람이야? 높이면 안 되는 사람이야? 높여야 되는 상황이지.
그치? 둘 다 높여야 되는 상황에서 둘 중에 한 명만 높이는 거. 그 둘 이상의 상황에서 딱 한 명만 높이는 게 압존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할머니가 소녀한테 물어보는 거야. 얘, 너희 엄마는 언제 온다니? 라고 물어봐. 그럼 딸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엄마가 오고 있으시대요 라고 말하면 안 돼. 이때는 엄마를 낮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할머니, 엄마가 지금 오고 있대요 라고 해야 돼. 원래 평소에 엄마가 지금 오고 있대 라고 하면은 진짜 싸가지 없는 애잖아, 그치? 근데 이 경우에는 뭐예요? 엄마보다 높은 할머니가 있고 그 할머니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할머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은 다 낮추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특이하죠? 현실에서 잘 쓰는 사람 별로 못 봤어. 왜냐면 너무 싸가지 없게 들리니까.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야. 제 1인자 앞에서는 다 낮춰야 돼. 다 높이지 않아. 뭔가 없었거든요. 나머지는 1인자를 제외한 나머지죠. 나머지는 다 높이면 안 돼. 이걸 현실에서 쓰는 사람 진짜 못 보긴 해서 저는 아무래도 너무 그래 보이니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짓자. 자, 여기서 요는 뭘까요? 이때 요에서의 요 뭘까? 참고로 지금까지 쓴 거 중에 없어요? 요는 뭘까? 아니에요. 뭘까요? 아니에요. 상상도 못한 정체일 가능성이 커요. 아, 진짜야. 엥? 할 걸 들으면은? 오, 맞아요. 보조사예요, 이거. 보조사 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대 높임을 실현할 때 써요. 해요체예요. 보조사입니다. 보조사 요. 얘도 상대 높임, 듣는 사람을 높여주는 거다. 라고 체크를 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높임법을 기본 개념부터 그리고 심화 과정까지 싹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는 거 많겠지만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어릴 때 했죠 이런 거 다. 어쨌든 정리하세요 여러분. 정리 쭉 하시면서 모르겠는 거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집에 가나요? 네, 수원은 미과줘도 되고요. 제가 숙제 다시 알려드릴게요.